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면서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거기 비친 건 제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그 누구도 나 자신은 아니었죠. 그 깨달음이 온 건 그 사람을 다시 만난 날이었어요. 20년 전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가슴 뛰었던 그 사람. 당시 저는 결혼 5년 차였고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식어도 한참 식어 있었어요. 아이 돌보고 집안일하는 게 전부였던 제게 그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좀비 같았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처음 봤어요. 저는 아이 그림책을 찾고 있었고 그 사람은 건축 서적을 뒤적이고 있었죠. 우연히 손이 부딪혔고 그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별것 아닌 시작이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 도서관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도 똑같았나 봐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어느새 우리의 약속이 됐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죠. 처음엔 책 이야기만 했어요. 나중엔 삶의 이야기를 했고 더 나중엔 말없이 앉아만 있어도 좋았어요. 6개월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깊이 연결돼 있었죠. 남편과는 매일 같은 집에서 자면서도 느껴본 적 없는 친밀함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자기가 이사를 가야 한다고, 회사 발령이 났다고. 그날 우리는 도서관 뒤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비가 내리는 가을날이었죠. 같이 가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저도 떨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가고 싶었어요. 이 답답한 일상을, 나를 한 번도 여자로 봐주지 않는 남편을, 모든 걸 다 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 생각이 났거든요. 당시 7살이었던 우리 딸. 그 웃는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뭘 하겠어요? 경제적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전업주부가 두려웠어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연락처도 몰랐고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냥 도서관에서 만나 책과 커피로 연결됐던 관계. 그렇게 끝이었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난달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대학병원 로비에서였어요. 저는 남편 건강검진 결과 들으러 갔다가 커피를 사러 나왔죠.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그 사람을 봤어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도 저를 알아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만 봤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물었어요.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저는 대답 대신 웃었어요. 어떻게 지냈냐고요? 살아만 있었죠.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병원 앞 조용한 찻집에 앉았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왜 여기 있냐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아내가 암 투병 중이라고. 항암 치료받으러 매주 온다고. 그 순간 느꼈어요. 우리 모두 나이 들었구나. 20년 전 우리는 30대 중반이었고 지금은 50대 중반. 그 사이 인생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지. 그때 같이 갔어야 했나 봐요. 제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그 사람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랬으면 지금 우리 둘 다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딸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저도 결국 그 선택을 존중했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우리는 3번을 더 만났어요. 그 사람 아내 치료 날에 맞춰서
이상했어요. 20년 전엔 죄책감이 컸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오래된 친구처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삶의 무게에 대해서, 선택과 후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서요. 네 번째 만남에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제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아내가 회복되면 둘이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아보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는 바다를 매일 보면서요.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뭐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저는 단 한 번도 제 삶의 리스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남편의 리스트, 아이들의 리스트만 있었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만들어 보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저도 아내가 아프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먹고 싶은 음식,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해보고 싶은 일.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로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의 꿈이 뭔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꿈이 뭐예요?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난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 요즘은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꿈이지 뭐. 그리고 퇴직하면 시골에 가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고 싶고. 전혀 예상 못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도시를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당신은? 당신 꿈은 뭔데? 남편이 되물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젊었을 때 미대 가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못 갔잖아. 이제라도 배워보고 싶어. 남편이 웃었어요. 그럼 배워. 뭐가 문제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너무 간단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를 가둬놓은 건 남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다섯 번째 만남에서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 그림학원 등록했어요. 그 사람이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그런 밝은 미소였죠. 축하해요. 당신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네요. 그리고 제주도도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랑요. 올 가을에 둘이서 3박 4일로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20년 전엔 저와 함께 갈 수 없었지만 이번엔 당신의 남편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당신의 선택으로요. 맞아요. 이번엔 제 선택이었어요. 의무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제가 원해서 하는 선택. 우리는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기로 했어요.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걸 둘 다 알았거든요. 20년 전의 미련을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을 잘 살기 위해 만났던 거니까요. 마지막 날 헤어지기 전에 그 사람이 말했어요. 행복하세요. 이번엔 진짜 당신을 위해서요. 저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당신도요. 아내분과 꼭 제주도 가세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이번엔 후회 없이. 요즘 저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그림학원에 가요. 20년 전 그 사람을 만나던 그 시간에요. 처음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제법 캔버스를 채워가고 있어요. 남편은 가끔 제 그림을 보고 좋다고 말해요.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진다고. 그 말이 고마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받는 관심이거든요. 딸아이는 전화로 물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림도 배우고 아빠랑 여행도 가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보려고. 딸아이가 말했어요. 진작 그럴 것이지. 엄마는 항상 우리만 챙기느라 자기 자신은 안 챙기잖아. 이제라도 좋아. 앞으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기쁘고 감사해서요. 어제는 그 도서관에 다시 가봤어요. 20년 만에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새 건물로 이전했고 인테리어도 현대적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책 냄새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림 관련 서적 코너에 앉아서 한참을 책을 뒤적였어요. 그때 옆자리에 누가 앉는 기척이 났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그분도 그림책을 보고 계셨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림 이야기, 취미 생활 이야기, 삶의 이야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헤어지면서 그분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여기 올 거예요. 같이 차라도 한잔 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거겠죠. 20년 전처럼 조심스럽게 숨기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 삶의 한 부분으로요. 이제 저는 알아요.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요. 매 순간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어제의 선택이 후회스럽다면 오늘 다른 선택을 하면 돼요. 너무 늦은 건 없어요. 남편 몰래 만났던 그 사람. 20년 만에 다시 만나 제게 가르쳐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내 인생을 사는 용기.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는 용기. 그리고 이제 저는 남편 몰래가 아니라 당당하게 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진짜 자유더라고요. 당신은 어떤가요? 지금 당신의 삶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삶인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당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먹고 싶었던 음식, 가고 싶었던 곳, 배우고 싶었던 것. 그리고 하나씩 이뤄가세요. 그게 바로 당신을 위한 진짜 사랑이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 이야기 계속 나눠갈게요.